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하면 이제 좀 쉬면서 놀아야지.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친구들이랑 맛집도 다녀야지.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사람들 중 10명 중 9명이 3년 안에 그 취미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지혜를 담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오늘은 돈 안 쓰고 90세까지 즐길 수 있는 진짜 평생 취미, 그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TV를 보며 하루를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뭔가를 해보려다 이내 귀찮다, 돈이 든다,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며 멈춰버리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 채널 지혜담은 노후의 진짜 지혜를 매일 따뜻한 언어로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즐겨야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즐기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퇴직하고 처음 1년은 정말 좋죠. 자유롭습니다. 아침 알람도 없고 상사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원하면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골프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 이상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내가 원하던 자유였나? 그리고 3년쯤 되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몸도 힘들고 돈도 아깝다. 이게 바로 은퇴 후 취미의 함정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돈, 건강, 외로움이라는 노후의 3대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골프, 재밌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죠. 여행, 좋지만 체력과 예산이 따라줘야 합니다. 친구들과 모임, 결국 돈이 오갑니다. 이 모든 건 시간이 아니라 돈으로 유지되는 취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치고 포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래도 취미는 돈이 좀 들어야 제대로 하는 거지.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평생 취미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채우는 취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에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돈이 부족한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그리고 나 혼자 남았다고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급속히 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바로 걷기와 글쓰기입니다. 걷기랑 글쓰기, 그게 무슨 취미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뇌, 그리고 관계를 모두 살리는 습관입니다. 게다가 돈 한 푼 들지 않죠. 걷기는 몸의 의사, 글쓰기는 뇌의 의사입니다. 하루 30분 걷고, 그때 떠오른 생각을 짧게 기록하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은퇴 후 3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퇴직 후 2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어요.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하루 2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걷고 나서 그날 본 풍경, 떠오른 생각을 짧게 메모하기 시작했죠. 오늘 길가에 핀 국화가 참 예뻤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이 지나자 그분은 밝아졌어요.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하루가 기다려져요. 여러분, 은퇴 후의 시간은 남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이 달라집니다. 이제 곧 이어질 본론에서는 걷기와 글쓰기가 어떻게 돈, 건강, 외로움이라는 3대 불안을 한 번에 해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실패하지 않는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진짜 노후의 행복은 돈을 쓰는 취미가 아니라 나를 채우는 취미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 후에 정말 가져야 할 취미는 시간을 때우는 취미가 아니라 삶을 채우는 취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헷갈리십니다. 그냥 내가 재밌으면 되는 거지 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취미는 단기적인 재미보다 장기적인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그 기준을 함께 세워볼까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취미 과연 90세까지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돈이 드는가 아니면 버는가? 대부분의 취미는 시작할 땐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골프, 낚시, 여행, 캠핑. 처음엔 신나죠. 하지만 장비, 교통비, 모임비, 숙박비까지 더하면 한 달 용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사치야. 이 돈이면 손자 학원비나 보태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죠. 반면에 걷기와 글쓰기는 정반대입니다.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하다 보면 작은 수익까지 만들 수 있는 취미로 바뀝니다. 걷기 중에 찍은 풍경 사진, 글로 남긴 감정의 기록. 이걸 SNS나 블로그에 올리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위로가 됩니다.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브런치, 블로그. 어느새 내 이야기가 수익이 되는 콘텐츠로 바뀌어 있습니다. 즉, 돈이 빠져나가는 취미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취미로 바뀌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질문, 70, 80, 90세에도 가능한가? 젊을 때 하는 취미는 힘으로 버틸 수 있지만 노년의 취미는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건강이 조금 나빠져도, 무릎이 아파도 혼자서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취미는 몸이 편할 때만 가능한 취미입니다. 등산은 무릎이 버티질 못하고, 골프는 허리가 아프면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걷기와 글쓰기는 다릅니다. 걷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죠. 그리고 글쓰기는 손만 움직이면 됩니다. 심지어 누워서도 스마트폰으로도 쓸 수 있죠. 즉, 몸의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할 수 있는 취미. 그게 바로 평생 취미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질문, 몸과 뇌를 동시에 건강하게 만드는가? 은퇴 후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뭘까요?
바로 치매입니다. 그런데요. 2023년 호주 모나시 대학교의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1만 명을 10년간 추적했는데요. 그림이나 공예를 꾸준히 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7% 줄었고, 퍼즐이나 카드 게임을 즐긴 사람은 9% 줄었습니다. 그런데 독서와 글쓰기를 꾸준히 한 사람은 무려 11%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글을 쓴다는 건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고, 정리하고, 표현하고, 느끼는 뇌의 모든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종합운동이죠. 그래서 글쓰기를 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생각이 또렷하고 말이 명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신적 차이가 아니라 뇌의 근육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걷기는 혈류를 돌려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글쓰기는 그 뇌를 단련시킵니다. 이 둘을 함께 하면 몸과 뇌의 선순환이 완성됩니다. 네 번째 질문, 사람들과 연결되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취미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게 하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연결되게 하나요?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립이 가장 큰 병이 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하루에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건 이미 건강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걷기와 글쓰기는 이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없애줍니다. 걷기 모임에 나가면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은 어디 걸으셨어요? 요즘 무릎은 괜찮으세요? 이런 대화 한마디가 삶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글을 올리면 누군가 댓글을 남기고 공감하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삶의 연결선입니다. 즉, 걷기와 글쓰기는 몸의 건강, 뇌의 건강, 관계의 건강을 동시에 챙겨주는 완벽한 트리플 밸런스 취미입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한돈이 드는가? 아니면 버는가? 이 90세까지 가능한가? 삶, 몸과 뇌를 함께 살리는가? 내 사람과 연결되는가? 이 네 가지에 모두 YES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취미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의미를 써 내려가는 두 번째 책입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당신의 하루가 다시 살아납니다. 걷기와 글쓰기가 뇌와 마음에 미치는 과학적 변화와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변화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꾸는 진짜 평생 습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걷다 보면 갑자기 잊고 지냈던 추억이 떠오르고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느낌. 사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뇌 속에서 실제로 새로운 회복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걷기와 글쓰기의 연결.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이 피를 위로 올려서 뇌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즉, 걷는 순간 뇌는 산소와 영양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이 모두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때 글을 쓰면 그 에너지가 기억의 회로로 이어집니다.
생각을 문장으로 정리할 때 뇌의 전두엽, 측두엽, 해마가 동시에 활성화되거든요. 이건 마치 뇌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습니다. 걷기로 혈류를 늘리고 글쓰기로 회로를 단련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하면 뇌는 젊게, 마음은 단단하게 변합니다. 실제 변화 사례 78세 김선옥 씨의 이야기. 서울에 사는 78세 김선옥 씨는 평생 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말 그대로 삶의 의욕을 잃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저녁이면 나 이제 뭐 하며 살아야 하나. 한숨을 쉬셨죠. 그런데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걷기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답니다. 첫날에는 500m도 못 걸었어요. 다리가 아프고 금세 숨이 찼죠. 그래도 다음 날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세 달이 지나자 하루 5,000보를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스마트폰 메모장에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벚꽃이 피 날려서 예뻤다. 누군가 내게 인사해줬다. 괜히 기분이 좋았다. 남편 생각이 났다. 하지만 이제는 덜 아프다. 그 짧은 기록들이 쌓이면서 그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지역신문에 은퇴 후 일기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계세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걷기와 글쓰기의 감정 회복 효과. 걷기를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우울감을 완화시키고 불안을 줄여주는 자연 진정제죠. 그리고 글쓰기를 하며 그동안 눌러놨던 감정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의 배출 효과 emotional venting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텍사스대의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씩 감정을 글로 쓰는 사람은 우울증 재발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즉,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마음의 치료 도구입니다. 걷기와 글쓰기의 하루 루틴 예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직접 시니어분들께 권하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1일 아침 9시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길로 나갑니다. 억지로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20분만 걷기. 이 걷는 동안은 음악보다 주변 소리를 들어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들의 인사. 그게 바로 마음의 소리입니다. 삶 돌아와서 물 한 잔 마시고 그날 느낀 한 가지를 메모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길모퉁이의 국화가 내 마음 같았다. 하늘이 너무 파래서 괜히 눈물이 났다. 오늘은 그냥 살아있음이 고맙다. 그 한 문장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만의 인생 이야기가 됩니다. 과학이 증명한 글쓰기의 치유력.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사람은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면역력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을 할 때보다 글을 쓸 때 훨씬 깊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노년기의 감정 회복력을 셀리언스입니다. 쉽게 말해 마음이 단단해지는 힘이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 걷기와 글쓰기를 함께 한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고 합니다. 불면증이 줄고 짜증이 사라지고 하루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건 단순히 정신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가 실제로 바뀝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MRI 연구에 따르면 매일 걷는 사람은 뇌의 해마기억 담당 부위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병행한 그룹은 감정 조절 부위인 전두엽 활동이 훨씬 활발했습니다. 즉, 걷기와 글쓰기는 몸과 뇌가 동시에 젊어지는 가장 저렴한 재생 요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아닙니다. 걷고 쓰는 이 단순한 습관 하나면 몸도 마음도 기억도 다시 젊은 버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을 위협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돈, 건강, 외로움. 이 세 가지는 마치 끈처럼 엮여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로 돈이 새어나가고, 외로워지면 몸도 마음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따로 해결하려고 하면 늘 벽에 부딪히죠. 하지만 놀랍게도 걷기와 글쓰기라는 단순한 습관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풀어줍니다. 첫 번째, 돈의 불안이 사라진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바로 경제적 불안입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죠. 특히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 돈 나가는 소리부터 들립니다. 하지만 걷기와 글쓰기는 다릅니다. 비용이 0원입니다. 운동화 하나,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죠. 그리고 꾸준히 하면 이 두 가지는 오히려 돈을 벌어다 주는 취미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걷는 길에서 찍은 사진, 글로 남긴 하루의 이야기. 그걸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오늘 걸으며 느낀 생각, 내가 본 가을의 색. 이런 짧은 글 하나에도 누군가는 감동을 받습니다. 조회수가 쌓이고 구독자가 생기면 광고 수익이 들어옵니다. 또 브런치북, 전자책, 에세이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0대에 글쓰기를 시작해 전자책을 낸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일기처럼 썼을 뿐인데 출판 제안이 왔어요.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다시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즉, 돈을 쓰는 취미가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취미. 그게 걷기와 글쓰기입니다. 두 번째, 건강의 불안이 사라진다. 이제 건강 이야기로 가볼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느낍니다. 예전엔 금방 회복되던 피로가 며칠씩 가고 밤에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죠. 하지만 매일 걷기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40% 감소했고 당뇨병 위험이 30% 줄었습니다. 게다가 뇌혈류가 늘어나면서 기억력, 집중력, 수면의 질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여기에 글쓰기를 더하면 정신적인 면역력이 생깁니다. 걱정과 분노, 외로움을 글로 흘려보내면 그 감정이 몸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안정돼야 몸이 낫습니다. 걷기와 글쓰기는 이 두 축을 동시에 지켜주는 유일한 생활치료 루틴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이 사라진다. 은퇴 후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걷기와 글쓰기는 이 외로움의 벽을 자연스럽게 허물어 줍니다. 먼저 걷기. 혼자서도 좋지만 요즘은 걷기 모임이 정말 많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도서관, SNS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죠. 매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인연이 생깁니다. 말 한마디 나누고 미소를 주고받는 그 순간, 우리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따뜻한 관계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게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글쓰기. SNS나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선생님 글 보고 위로받았어요. 저도 오늘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이런 댓글이 달리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즉, 걷기와 글쓰기는 사람을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걷기만 하면 몸은 좋아지지만 생각은 흩어집니다. 글쓰기만 하면 마음은 정리되지만 몸은 굳어갑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합치면 몸과 마음, 생각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걷는 동안 떠오른 생각을 집에 와서 글로 정리하세요. 그게 바로 사색의 루틴입니다. 하루의 풍경이 하나의 문장으로 바뀌고 그 문장이 쌓여 나의 인생 일기가 됩니다. 이걸 1년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의 활력, 감정의 안정, 인간관계의 회복까지 모두 눈에 띄게 변합니다. 실제 변화 후기. 부산의 72세 박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글에 댓글이 달렸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 냈습니다. 그 말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 걷고 그날의 풍경을 글로 남깁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3,000명. 광고 수익은 월 10만 원 정도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삶의 활력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경제적 안정돈이 들지 않고 오히려 콘텐츠로 수익 창출 가능. 이 신체 정신 건강 회복 걷기로 혈류를, 글쓰기로 뇌를 살린다. 3. 사회적 연결 회복 외로움이 사라지고 관계가 되살아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취미. 그게 바로 걷기와 글쓰기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의 도구로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크게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작게, 가볍게, 꾸준히가 원칙입니다. 필요한 건 스마트폰과 편한 신발. 이 두 가지뿐입니다. 스마트폰에는 두 가지 앱만 깔아두세요.
하나는 만보기 앱, 다른 하나는 메모장 앱입니다. 걷기와 글쓰기를 따로 보지 말고 한 세트로 묶어버리는 것. 그게 이 루틴의 핵심입니다. 시작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30분을 걸어야지. 이런 압박감은 버리세요. 가장 중요한 건 출발하는 순간입니다. 목표는 속도나 거리보다 느끼는 걷길입니다. 걷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이 오늘은 어떤가? 바람이 차다. 냄새가 바뀌었다. 하늘색이 다르다. 이런 관찰이 바로 마음의 운동입니다. 걷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1. 첫 5분은 몸을 푸는 시간. 2. 다음 15분은 생각을 비우는 시간. 3. 마지막 10분은 오늘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문장을 붙잡으세요. 그게 바로 오늘의 글감입니다. 걷고 나서 메모장을 열어보세요. 거창한 일기나 에세이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본 것, 느낀 것, 생각한 것. 한 가지씩만 기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오늘은 가을 냄새가 났다. 비둘기 2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 다리가 덜 아프다. 괜히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 편했다. 이게 바로 감정의 스냅샷입니다. 사진처럼 그날의 마음을 남기는 거죠. 꾸준히 쓰다 보면 문장은 길어지고 표현은 섬세해지고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전에 자신이 쓴 문장을 다시 읽게 될 겁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참 괜찮게 버텼네.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삶의 증거입니다. 첫째, 시간을 정하지 말고 장소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9시 공원이 아니라 집 앞 느티나무 밑처럼요. 장소는 기억을 불러오고 몸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둘째, 기록을 시각화하세요. 만보기 기록, 메모장 기록을 캡처해 갤러리나 노트에 모아두세요. 한 달이 지나면 눈으로 내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셋째, 혼자 하지 마세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몇 보 걸었어. 나는 이런 글 썼어. 이런 대화가 꾸준함의 비밀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정말 고맙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모든 게 가능합니다. 메모는 음성으로 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예쁘다. 말하면 자동으로 글로 저장됩니다. 손이 불편하신 분도 쉽게 하실 수 있죠. 또 사진 한 장을 찍고 그 아래에 문장 하나를 붙여보세요. 예를 들어, 햇살이 따뜻해서 마음이 녹았다. 이건 이미지 일기입니다. 글쓰기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기록을 한 달에 한 번 나만의 소책자로 묶어보세요. 요즘은 무료로 인쇄해주는 앱도 많습니다. 그걸 손에 쥐는 순간 느끼실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이 루틴을 3주만 이어가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이 깊어지고 감정 기복이 줄어듭니다. 3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당신 자신이 변화를 확실히 느낍니다. 걷는 동안 오늘의 나를 만나고 글을 쓰며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그 둘이 만나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게 바로 은퇴 이후 진짜 성장하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혹시 그래도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집 앞 슈퍼까지 걸으면서 딱 한 장면만 눈에 담으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줄만 써보세요. 슈퍼 앞 국화가 햇살에 반짝였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첫 문장이 됩니다. 걷기와 글쓰기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걷고 5분 기록하고 그걸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 단순함 속에서 몸은 회복되고 뇌는 젊어지고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걷기와 글쓰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떠셨나요? 별거 아니잖아 하고 들렸을 수도 있지만 실은 이 별거 아닌 거지. 노년의 삶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일상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주어진 시간의 선물. 우리가 은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인생의 무대가 사라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 이제 할 일이 없다. 하루가 너무 길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공백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우리가 새롭게 색칠해야 할 하얀 캔버스예요. 젊을 땐 돈과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지금은 시간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진 시기입니다. 그 시간을 남의 기대가 아닌 나를 위해 쓰는 순간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걷기는 몸을 젊게 하고 글쓰기는 마음을 젊게 합니다. 걷는 동안은 현재의 나를 느끼고 글을 쓰는 동안은 과거의 나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하면 미래의 나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제 뭘 새로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직 끝이라고 말하기엔 당신의 하루가 이렇게 길게 남아 있습니다. 한 줄의 글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보죠. 오늘은 괜히 마음이 편했다. 이 짧은 한 줄이 당신의 뇌에는 감사라는 회로를 만듭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행복의 근육입니다. 하버드대 행복 연구팀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30% 줄고 삶의 만족도가 4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즉, 글쓰기와 걷기는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감사의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젊을 땐 빨리 달리는 게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성공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걷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걷는 속도는 느리지만 그 길 위에서는 당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글을 쓰는 손은 느리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당신의 존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사람입니다. 은행 통장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생각의 통장, 경험의 통장은 걷고 쓰는 그 순간마다 불어납니다. 그건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 자산이 쌓이면 돈보다 강한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지금부터 뭘 새로 배워서 뭐 하겠어? 이 나이에 무슨 글쓰기야?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삶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세에 써도 됩니다. 글이란 건 살아있는 사람이 쓰는 거니까요. 당신의 이야기에는 젊은 세대가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향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 단 10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문장만 써보세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걸었다. 그런데 그게 좋았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걷고 쓰는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젊어지고, 마음은 단단해지고, 인생은 다시 빛을 찾습니다. 60의 삶은 과거의 경험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취미로 채워가는 인생입니다. 걷기와 글쓰기,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당신의 남은 시간이 가장 풍요로운 선물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혜담은 의사도 교과서도 알려주지 않는 노후의 지혜를 매일 따뜻한 언어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화롭고 의미 있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 늘 햇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따뜻해지셨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면 결국 다 똑같지 않나. 이제는 흘러가는 대로 사는 수밖에. 하지만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걸을까? 이렇게 묻는 하루 얼마나 다를까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삶의 참여입니다. 걷기와 글쓰기는 그 참여의 통로입니다. 그건 세상에 나 아직 여기에 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외치는 행위입니다. 글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써주는 연필이다. 젊을 때는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대신 써줍니다. 부모, 회사, 사회가 정한 틀 속에서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손으로 써야 합니다. 종이에 펜으로 써도 좋고, 휴대폰의 손가락으로 써도 좋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고, 당신의 삶을 정리하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글을 쓴다는 건 세상에 내 존재를 다시 새기는 일입니다. 걷기는 인생의 리듬을 되찾는 일. 젊었을 때는 늘 달리기만 했습니다. 가정, 일, 사회를 위해 쉬지 않고 뛰었죠. 하지만 이제는 걷기로 충분합니다. 걷는 건 느려도 그 속엔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에 몸을 맡기면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풀리고 삶이 다시 부드럽게 흐릅니다. 매일 걷는다는 건 나를 돌보는 가장 따뜻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다시 반짝이기 시작한다. 하루의 루틴이 생기면 인생의 질서가 생깁니다. 걷고, 쓰고, 감사하는 이 단순한 세 단계가 당신의 시간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늙은 사람이 아닙니다.
깊어진 사람입니다. 세월은 주름을 남기지만 그 주름 속에는 이야기와 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걷고 쓰며 하나씩 꺼내는 일. 그게 바로 지혜로운 노후의 예술입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세에 걸어도 괜찮습니다. 걷기와 글쓰기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생각이 이어지는 한, 당신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더 이상 세상에 맞추는 배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배움입니다. 그 배움 속에서 당신의 자존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 확신이 당신을 젊게 만듭니다.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며,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 단 한 가지만 해보세요.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어. 5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종이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위해 걸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문장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요약 걷기와 글쓰기의 기적. 한돈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다. 이 90세까지 지속 가능하다. 삶몸과 뇌, 마음을 함께 단련시킨다. 4. 외로움을 이겨내고 사람과 연결된다. 이 네 가지가 모두 가능한 취미. 이보다 완벽한 노후의 선물은 없습니다. 지혜담은 여러분께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당신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의미 있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매일 한 편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걷는 순간 인생이 다시 흐르고 쓰는 순간 마음이 다시 빛난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지혜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